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팀장 맡고 있는 이현준입니다. 저희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울산번역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기관이고요. 저희 동구청과 함께 동구 명덕 지역의 마을관리 사업 설립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협동조합의 이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명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범인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지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협동조합이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이 7가지가 모두 협동조합입니다. 모두 협동조합인데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먼저 사진을 보시면서 이런 데들이 다 협동조합이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7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이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마트나 슈퍼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가 그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농사를 짓는 농민 6,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오렌지 농사를 지어놨는데 중간에 그 중간 상인분들이 너무 조금 헐값에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나온 의견이 우리가 직접 돈을 거두자. 돈을 직접 거두고 그 거둔 돈으로서 부판장을 짓고 또 브랜드를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좀 더 최선의 가격으로 물건을 수매해주자 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 협동조합입니다. 선키스트 오렌지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바로 조합원들의 오렌지 농민들의 최선의 가격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축구 선수를 봐주십시오. 화면에서 어느 정도 나오시면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바로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데 이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단이 협동조합입니다. 많이 모르셨을 건데요. 여기는 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냐?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에 보시면은 바르셀로나라는 지방이 계속해서 분리독립을 하려고 해요. 스페인에서. 근데 그 분리독립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여기는 원래 예전에 카탈루냐라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의 병합이 된 거예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지방이.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독립욕구가 강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단을 만들자. 바르셀로나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축구단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 유니폼을 보시면은 지금 이 홈경기 유니폼 말고 연습용 유니폼이 있습니다. 연습용 유니폼이 있는데 노란 바탕에 빨간 줄무늬입니다. 그게 예전 카탈루냐 지방의 국기입니다. 카탈루냐 왕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이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치는 여러분 그 법을 찾아보면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로 불러야 됩니다. 미국에. 근데 이게 왜 협동조합의 체제로 들어와 있느냐? 이 웰치스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전미 포도 협동조합 연합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회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법령상 대한민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령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는 안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키스트는 오렌지 농민들의 필요를 위해서 오렌지 농민들의 최선의 가격이라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축구단은 바르셀로나 지역의 주민 정체성,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주식회사는 돈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우리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그게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딴 거 뭐 어려운 용어 기억하지 마시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오렌지 농민들 각자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싶은 필요 목적들을 욕구들을 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결했고요. 여기는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가 추구하는 발현이 됐습니다. 이 제스프리 골드 키위도 뭐 뉴질랜드 키위 농가에서 이 성시스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자기들이 좀 더 최선의 가격을 받고 자국 내 경제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 첫 단추가 된다. 개인의 필요가 첫 단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님 계실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2012년이죠. 뭐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농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뭐 신협도 있고 그런 건 뭐냐? 그거는 개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개별법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이 이런 식이에요. 일본 지금도 개별법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따로 농협법이 따로 있고 새마을금고법이 따로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개별법 협동조합들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업종도 제한되고 처음 발기인들을 모집해서 그 설립 당시에 이 허들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국가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그 수요들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대동소이한데요. 개별법 협동조합법하고 기본법이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나예요. 누구나 5명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개별법 협동조합하고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만들기가 쉽다. 그리고 업종이 제한이 없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그래서 바운드리가 넓은 거죠. 사업 영역이 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좀 구멍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프레임워크 액트라고 해서 뼈대법입니다. 뼈대만 이제 살이 없어요. 살이 없으니까 그 살들은 관련법을 준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제 인허가법에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특별법 들어가면은 그 인허가 사항들이라든지 그 특정한 법인 형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왜 금융보험업 다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만들면 되겠네 생각이 안 됩니다. 만드실 때 내가 하려는 업종, 이 업태가 협동조합으로 사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세무서에다가 사인하고 만드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미용협동조합.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조금 넘어가면 그 전화동에 하나 있어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미용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설립 신고가 되죠. 이 법사항 보면 미용업이 없지 않습니까? 금융보험업을 제외하니까. 그래서 설립 신고가 되고 법원에서 등기까지가 됐어요. 그런데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대표적인 골목 상권 지정 업종이거든요. 골목 상권 업종이라 개인 사업자만 할 수 있지 협동조합 같은 법인 사업자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우리 마을거리 사업 진행할 때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험, 금융업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거리 협동조합을 만들 때 사업 계획서를 짜고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사업들을 늘려나갈 때 우리 마을거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계속해서 검토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뭐 유사 조직과의 비교 다 말씀드린 건데 주식회사는 오로지 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사단법인은 공익이에요. 사단법인은 좋은 일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뭘 하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들끼리만 만세부르고 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 조합원의 필요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돈, 사단법인 사회적인 의미, 협동조합은 우리 각자 구성원들의 필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잘 되는 협동조합의 7가지 특징을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법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이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동구 명덕의 거주민으로서 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어떤 사람만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은 그에 부합하는 분이 가입 신청서를 냈을 때 우리가 부당하게 그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탈퇴의 자유라는 거는 가입하신 분이 탈퇴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탈퇴 신청서를 내시고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이라는 것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고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1인 1표제예요. 여러분들께서 마을거래 사업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출자했고 어떤 분은 10만 원을 출자하셨다. 근데 마을거래 사업에서는 누가 얼마를 냈든 간에 상관없이 1인 1표제입니다. 그게 이제 2번 항목의 내용이고요. 3번 항목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인데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의무와 권리로 나뉘어요. 의무와 권리로 나뉘는데 의무는 출자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금 안 내고 조합원이 되겠다는 건 불가능해요. 경제적인 부분은 권리적인 부분은 사업 이용권이 있어요. 내가 이 마을거래 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출자금 환급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탈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내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놨다. 그러면은 최대 맥시멈, 최대 금액이 10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됐을 때 100만 원인 거고, 사업이 안 돼서 오히려 자본이 출자금이 처음보다 많이 사용하고 그 망실이 일어났다. 그때는 그 비율만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출자금 환급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자금 환급을 청구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돌려받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총회에서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독립. 나라에서 그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서 크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범법을 저지르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설립 신고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그 법상 최소 요건을 어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뭐 과태금이 부여될 수 있고 뭐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목적 사업대로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공산주의처럼 너 올해 안에 뭐 몇 개를 뭐 해라, 우리가 뭐 매출액을 얼마까지 높여봐라 이런 식의 부당한 그 계획경제식의 그 간섭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은 마을거리 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사회적 경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 시장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 시장 경제가 더 잘 원활하게 그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이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고 마을거리 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가 아니다.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5번, 6번, 7번은 제가 나중에 심화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협동조합 ABC 가장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입니다. 이거 뭐 두뇌 조직, 개조직 이런 거 아닙니다. 엄연히 법인 등록을 하고요. 법인 등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요. 서류 만드는데 3년 걸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구성원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해보고 같이 사업 아이디어를 짜보고 그런 과정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여서 다시 또 연구하고 그러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럼 이 사업 언제 어떻게 할까? 이런 아이템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초반기에 협동작업이 나오고 초반기에는 일단 만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조직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마을거래 삶에 임하셔야 됩니다. 의결권 말씀드렸죠. 1인 1표. 가입권 탈퇴 말씀드렸죠. 배당. 마을거래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우리나라 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번 돈을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배당이라고 해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우리가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뭐 임대세도 내고 하려면
수익사업을 해야죠. 근데 수익사업을 하고 나서 번 돈은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 남은 돈을 나눠받지를 못해요. 그냥 법은 계속 귀속됩니다. 그게 비영리법인이라서 우리는 배당을 못해요. 말거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못한다. 그 돈을 법인으로 귀속했다가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책임 범위. 괜히 여기 가입 잘못했다가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아니냐 이거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법대로만 하면은 빨간 딱지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책임 범위는 유한 책임제거든요. 있을 유, 한도, 한. 한도에 한도가 있는 책임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도는 뭐냐? 내 출자금까지만 책임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삼성이 100조의 빚을 지고 해산했어요. 도산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은 휴지조각 되는 거죠. 출자금은.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삼성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출자를 뭐 100만 원 하셨다. 근데 이 조합이 빚을 지고 망해버렸다. 그럼 내 출자금만 날아가는 거지. 우리 집에 막 집행관들이 들어서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유한 책임제고 나라에서 주는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거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우리 조합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가 연대보증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한 책임입니다. 그때는 나에게 그 연대보증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집에 등기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협동조합 유형인데요. 협동조합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조직이다. 소비자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직원 협동조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말 그대로 고용신고가 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씩 와서 파트로 일하고 급여 받아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식 4대 공무원 직원을 그런 직원들을 조합원을 참여시키는 협동조합이 직원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협동조합. 이거 원취지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업자 협동조합인데 원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학생들, 중학생 5명이 부모님 동의서 얻어가지고 매점 운영해도 그냥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이해되시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돈 벌려고 만드는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보면 됩니다.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유형들이 섞인 거예요. 소비자 들어와 있고 직원 들어와 있고 또는 소비자 들어와 있고 사업자 들어와 있고 또 여기는 없지만 뭐 소비자들이랑 자원봉사자가 섞여 있고 뭐 직원이랑 후원자가 섞여 있고 이렇게 소비자, 생산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 5가지 유형 중에 2가지 유형이 섞여 있으면 바로 다중 유형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말거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비영리법인입니다. 목적은 공익적인 동기를 가지고요. 우리는 이 전체 사업량의 40%를 우리 공익적인 사업 성격으로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 한번 화면 정지하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입니다. 말거리 사업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는 발기인을 모집하셔야 돼요. 발기인이라는 거는 정관을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이나 일체 서류를 만드시는 분들이고 이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공증 등기하거나 간인 찍을 때 도장 많이 찍어야 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건 5명이라 5명만 뽑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들이 정관을 만들죠. 이 정관 만드는 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셔야 됩니다. 발기인 외에 이 설립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있었잖아요. 그런 유형으로 2가지 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설립 동의자 모집이 끝난 다음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이때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뭐 이런 일체의 서류들에 대해서 승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받아야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서류 작업의 끝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같이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수지 예산이라든지 일치 서류 작성을 지원해드리고 또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도와드리거든요. 그게 저희 뭐 기초과정, 심화과정, TF 모임, 경우에따라서 포스트 아카데미까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인가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이 받아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 기관이 이제 실사 대신에 검토 기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적합 부적합을 올려드리고 진흥원에서도 적합 부적합을 의견을 올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장관이 승인을 하면 지금까지 이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리고 정관 위에 다른 서류들을 만든 것을 가지고 설립 동의자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총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발기인 5명에다가 뭐 5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발기인에다가 추가적으로 모집한 설립 동의자들이 함께 와서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과반수. 이 과반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10명 중에 과반수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5명이래요. 그거는 반수죠. 10명 중에 반수죠. 과자가 이게 넘을 과자입니다. 지날 과, 넘을 과, 반을 넘긴 숫자. 그래서 10명의 과반수면 6명이겠죠. 그래서 우리 설립 동의자가 발기인 설립 동의자 합쳐서 뭐 12명이다. 이러면은 절반인 6명을 넘어선 숫자, 7명이 와야겠죠. 그래서 7명 이상이 와야 되고 그 온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만 그 안건들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안건을 가지고 이 설립인가를 진행하는데 설립인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로 우리가 서류를 보내놓으면은 그 서류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다시 저희 기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건으로. 그럼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검토서를 쓰고요. 그 검토서를 쓴 게 다시 진흥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시 그 서류가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은 이제 인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들이 여기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이사장에게 사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출자금 날인이 이루어집니다. 출자금을 뭐 먼저 거두면 안 되냐 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출자금을 이 단계에서 거두시게 되고 이 전에 그러면 사용한 금액 어떡하냐 우리 회의한다고 여기서 밥 사먹고 뭐 문구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 어떡하냐 그런 것들이 창립총회에서 전부 다 의사록에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업 추진 경비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출자금 나누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후에 환급해드리면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가서 설립 등기를 하셔야지만 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법인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이 설립 등기입니다. 설립 등기를 하셔야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인정을 받고 법인격은 이제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마을관리 사업이 설립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협동조합의 그 기본적인 이해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정확한 명칭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면 왜 생기게 됐고 이 제도가 왜 생겨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 배경이 보시면은 도시재생사업, 노후주택의 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확보, 물적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할 주민 중심의 자율도시 필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노후주거지와 도시재생 사업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 관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재생 유진 사업이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마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도과했을 때, 사업 기간이 경과가 됐을 때는 이제 그분들도 철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진행된 앵커 시설들이라든지 리얼소통 발전소라든지 이런 앵커 시설 그리고 여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누가 관리할 거냐, 또 건물 운영 주체나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그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에 그 만들어진 앵커 시설들이라든지 진행되던 사업들을 일반 외부 영리 회사들이나 다른 데가 주지 말고 그 사업을 바로 이용하는 직접 그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앵커 시설이라든지 사업들을 위탁을 맡기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네 통장님한테 그냥 받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은 그게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그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성과물들을 수탁을 맡겨서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취지지요. 자, 그럼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대상은 어딘가? 사업 대상은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역입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방어진항에 하나 만들었어요. 방어진항에 지금 만들었고요. 북부에는 화봉지역이 만들었습니다. 화봉 흑마루길이가 만들었는데 지금 동구에 어디죠? 동부동에서 못하냐, 여기 지금 서부동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동인데 동부동에서 못하냐? 못합니다. 왜? 거긴 도시재생 유리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명덕지역, 서부동 명덕지역이 국가의 그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마을관리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인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이고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된다.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건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역사업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역사업형이라는 거는 그 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들을 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재생하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만드는 아이템 사업들이 거의 다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비, 우리가 지출하는 사업비, 1년에 뭐 1억을 지출했다. 그 중에 4천만 원만 그 사업에 투입을 했으면은 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을 하는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설립할 때는 계획서를 내는 거고요. 매년 경영 공시를 하는데 그때 그 사항들을 이제 증빙함으로써 우리 법인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배당이 안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배당 안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돈 하나도 못 받아가냐 이 생각들 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받아가시는 건 돼요. 내가 여기서 직원으로 근무한다. 또는 내가 사업자 조합원으로 들어서 어떤 물건을 납품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일을 해주고 기타 소득을 벌어가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상임 임원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 조합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보는 임원이 된다. 그럼 상임 임원 보수도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 임원 중에서 전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임원들이 상임 임원이라고 하는데 상임 임원이 되시면 또 보수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뭐 월급 개념은 아니고요. 급여는 그 직원으로서의 급여는 아니고 상임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합에서 납품을 했다든지 우리 조합에서 잠깐 일을 도와줬다든지 상임 임원이 됐다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관련된 보수를 반대급부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법인세까지 다 그 세금 다 납부하고 남은 돈, 순수하게 남은 돈을 우리가 나눠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립 담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설립 담당 주체고요. 그 관리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요 기능들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요. 마을의 공공 영역을 공동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요. 뭐 주차 타워를 만든다,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아 와서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리얼소통 발전소 위탁을 따와서 수탁받아서 그 안에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기능에서 마을관리가 필요한 측면을 가장 잘하는 주민을 통해 마을관리 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능이죠. 이제
이 지역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지역관리 기업의 한 형태로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하면서 거기 이제 근로자로 들어가는 성격이겠죠. 경제적인 활동. 그분들이 이 마을을 가장 잘 아시니까 여기를 어떻게 조경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자경단 활동을 한다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을의 지역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분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개념과 우리 명덕 지역의 활성화 계획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관리 사업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뭔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것도 뭔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우리 명덕 같은 경우는 기초교육은 끝났지만 심화교육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그 기초교육의 내용들을 복습을 할 거고요. 이후에 우리 주민분들 외에도 우리 방어진항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 동부지역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도 도와주시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계시고요.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CF 모임 진행하고 그 이후에 계속 서류 작업 진행하고 우리 방어진 그 명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건실하게 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